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이제 했던 정책이 형량을 높여가지고 이제 엄벌하도록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이제 그런 삭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충분한가 그런 이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제 질의를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형량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경찰청이 올해 9월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된 범죄자 중에 약 80%가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알고 있습니까? 예, 경찰청 통계를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소년법에 의하면은 실형 이런 걸 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호 처분을 하게 돼요. 뭐 제일 중요한 것도 주로 소년원에 보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 처분을 하지 않고 일반 재판을 해서 실형이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엄벌주의라는 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벌이 쉽지 않다는 거고. 또 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를 저지를 때 자기가 처벌받을 것들을 염두에 두고선 중형을 내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예방 교육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엄벌주의가 잘 안 통한다. 이 청소년 미성년자한테는. 그래서 이 딥페이크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엄벌주의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삭제 요청 이런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거예요. 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서가 이걸 삭제 요청을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그 플랫폼 업체들한테 이제 그걸 뭐 차단해라, 삭제해라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 현안 질의를 할 때도 물어보니까 이제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통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딥페이크 영상물 성적 창출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도 막 수십 건, 수백 건이 유포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 굉장히 신속하게 차단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 이제 넘겨줘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플랫폼 업체들이 그게 뭐 유튜브든 아무튼 카카오든 네이버든 구글이들 스스로 이제 이 딥페이크 영상물들을 사전에 이제 탐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딥페이크 영상물이다 그러게 되면 이제 바로 차단을 해버리고 그게 성적 창취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런 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런 사전 차단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가부 차관님 인사말 하는데 보니까 이제 과기부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뭐 팀이 만들어졌어요?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저희가 사실은 별도의 예산을 여가부 차원에서 확보를 못해서 과기부의 R&D 예산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과기부 이차관하고 과기부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보시면은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가 미국도 최근에 이제 행정명령 같은 걸 보게 되게 되면 그 플랫폼 업체한테 그걸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미 그 딥페이크 영상물인 경우에 있어서 거기다 워터마크 표시 같은 걸 해서 이게 딥페이크 영상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워터마크 표시가 안 된 것들은 바로 검색하면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있어서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삭제하도록 하는 이제 법적 의무들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미국의 7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우리가 아는 뭐 대부분의 그런 유명한 플랫폼들은 이제 다 자신들이 이제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다 삭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약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가부도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업체들 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다 기술들을 가지고 사전에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들 검색해내고 삭제하고 뭐 그게 성적 착취물이면 수사기관 같은데 연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저번에 이제 현안 질의할 때 과기부 그 담당 국장님한테도 이제 제가 한번 현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당시의 녹취록인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니까 다 가능하다. 단지 규범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답을 흐리게 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줘 주시죠. 뭐 이걸 이제 꼭 하겠다인지 권고를 하겠다는 건지 의무화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이제 명확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과기부의 정책은 AI 산업 같은 걸 촉진하자는 정책이에요. 플랫폼 내 그런 AI가 산업을 촉진해야 되는데, 그 촉진 정책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오토마크 표시 같은 걸 하도록 하고, 그걸 검색 탐지해서 그걸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런 게 다 규제로 보여지는 거고, 다 돈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AI 산업 발전에 어떤 장애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현안 질의에 나와서도 이제 명확하게 그런 답변을 하질 않고, 그거 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성 인권 침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게 감이 없어요. 산업 촉진하는 것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무슨 여성 인권 침해 뭐 그걸 보호해야 되는, 그렇게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여가부가 좀 주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가부가 그런 거를 좀 주도하고 계신가에 일단 의문이 들어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도 보니까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여가부도 좀 예산을 태워서 그래야지 뭐 발언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곧 이제 국회에서 AI 기본법에 대한 이제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그 법 개정 논의할 때 이런 이제 딥페이크, 뭐 특히 영상물, 성적 착취물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AI 기본법 안에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입법 의견을 지금 그 과방위에 입법 논의에 좀 내야 된다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고 안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걸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정책은 그런 엄벌주의나 뭐 사후에 뭐 삭제한다 이제 이런 거는 필요한 거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사전에 이제 탐지하고 차단하고 하는 데 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여가부의 입장을 꼴 정립하고, 그거에 필요한 예산, 어떤 법적 의견, 입법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입법 논의가 시작되니까 입법 논의 제시하시고, 예산 논의가 시작되니까 예산을 빨리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그 정부 대처에 대한 한계점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범정부 TF 거의 저희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안을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대답이 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네, 하고. 차관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 여가부가 그 안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기도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그 존경하는 임미애 의원께서 그 청소년 쉼터 입소 문제를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퇴소 문제를 한번 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를 나오면 이제 보통 가정들하고는 이미 단절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쉼터에서 장기간 거주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정들하고 단절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혼자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애들을 보니까는 이제 이런 위기의 청소년들이 쉼터를 나와가지고 스스로 자립을 하느냐, 뭐 직업을 얻었느냐, 뭐 주거,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했느냐, 이런 걸 이제 사후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여가부 행정에서 그런 이 청소년 쉼터를 나오는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사후적인 관리를 하느냐,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주거가 마련이 돼야지 어떤 사후 관리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를 보니까, 아동보호법의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 아동보장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고아원인이 이렇게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거기서 이제 직접 뭐 LH에다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종료하는 그 이 아동에 대해서 이제 이 주거를 마련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청소년 쉼터로 보니까 무진장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단 절차적으로, 일단은 청소년 쉼터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때 그 신청을 받아서 쉼터에서 추천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서, 지자체가 다시 또 여가부에 보내서, 여가부가 LH를 보내서, 제가 보기엔 다 안 될 것 같아. 그거 하다가, 그죠? 절차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해야 하는 걸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냐,
요걸 뭐 제가 보기엔 뭐 쉼터 원장이 직접 뭐 LH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LH에서 이 그 퇴소 이 청소년에 맞는 그런 이제 주거를 좀 마련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주 기간의 요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는 평균 머무는 기간이 이제 한 1년이 다 안 돼요. 청소년 쉼터에. 근데 이 주거 마련은 2년이 있어요. 2년을 그 청소년 쉼터에 있어야만 주거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 요건 자체가 평균적으로 다 2년은커녕 1년도 안 있는데 거기 퇴소하는 사람들이 2년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주거 자체가 마련이 안 돼서 이 요건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 퇴소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무는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행정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잘 실정과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걸 이제 보면은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LH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공급되냐 보니까 뭐 한 해 한 뭐 30건 뭐 이런 정도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한 1% 정도만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다음 넘겨 보시면은 다른 나라의 예들을 이제 보니까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다른 나라의 예들을 보니까는 이제 보통은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했던 기관이 사후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이런 걸 좀 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가부에서 그런 행정들을 좀 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 요건에 대해서 2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뭐 절차도 제가 보기엔 이런 절차로 해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절차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그래서 이제 쉼터 원장이 좀 뛰어다니면서 이 청소년의 실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쉼터에 지금 뭐 한 1, 2년 있었으니까 이 청소년이 어떤 취업을 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무슨 공공 임대를 확보할지 전세 임대를 뭐 마련할지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하면서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쉼터 원장은 퇴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는 게 없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지자체하고 여가부로 가버리니까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위기의 청소년들이 일단 입소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가정에 알리겠다 그러는 순간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나온 청소년들에게 거기 입소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입소를 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제대로 사회에 자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쉼터에 대한 행정은 좀 전반적으로 입소서부터 퇴소까지를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청소년 쉼터와 관련된 행정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본인도 사회적으로 자립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있죠.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이런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회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국가가 아이의 그 양육 문제, 성장 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느냐, 저출생 문제에 국가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느냐를 이제 보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부에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청소년 한부모가 제대로 사회적으로 자립하느냐를 보려면 사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한부모 이제 그 가족 복지 시설에서 퇴소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제대로 직업을 얻고 있는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사후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결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기본은 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주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뭐 어떤 자료가 있느냐 그랬더니 딱히 자료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LH 공공임대 같은데 얼마나 입주했냐 그랬더니 뭐 그런 자료도 없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사후 관리 행정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 관리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청소년 한부모가 그 복지소를 나와가지고 퇴소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보증금 뭐 1,000만 원 지원한다 그러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인 거 보면 이제 월세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세 안 내고 살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고 그럼 그 월세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5, 60만 원, 7, 80만 원 되는데 그런 거를 그 청소년 한부모가 확보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넘겨 보시면은 또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도 좀 학업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여가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딱히 또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마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마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사후 관리가 제가 보기엔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정확히 사업 모니터링 관찰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두천 그 성병관리소 문제 그 한번 좀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뭐 다크 투어, 다크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제 이 어두운 역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뭐 우리가 그 70년대 이제 80년대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여성 인권들을 어떻게 보면 1분 드리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군을 그 주둔시키기 위해서 그때 뭐 닉슨 독트린이 있었고 미군을 철수한다 그러니까 주둔시키기 위해서 그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이었는데도 미군 주둔지에서 2km 이내는 뭐 특별 지역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지촌 소위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강제로 성병 검사하고 뭐 성병이 확인되면 강제 수용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어두운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여성 인권이 짓밟혔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게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 인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기억을 보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화재청이나 경기도나 동두천시하고 여가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협의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 철거 문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걸 뭐 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사진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걸 모아가지고 뭐 기록관을 만들거나 다른 기록관을 보관시키고 이런 작업은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여가부가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저희가 현장 가서 좀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또 좋은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기본으로 하려면 문화재청도 만나야 돼요. 예. 경기도도 만나야 돼요. 동주시도 만나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행정 예. 예. 하여튼 기관들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